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해방이 된 지 80주년이 되는 광복 80주년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지리적, 역사적,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백두산 하면 백두산 위에 있는 천지를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몇 가지 그 포스트 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것은 사실상 갈 수 있는 백두산 천지는 오늘날 중국을 통한 장백산이고 북한 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네 쪽인데 동쪽은 북한이고 남북 서 이쪽은 다 중국입니다. 여기 계절마다 찍은 여러 가지 사진입니다. 천지의 사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계절마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청정하고 높고 크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고 우리의 북쪽 경계이기도 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두산은 산으로서의 가장 높은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맥이나 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쭉 반도 남쪽으로 오는 산맥의 경계거든요. 여기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백두대간의 모습을 아주 인상적으로 한 사진입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우리 반도 남쪽까지 그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아주 강성했던 고구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구려 영토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보다 훨씬 북쪽 만주 지역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반도와 고구려 영토의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백두산입니다. 보시는 이 지도는 고구려의 전성시대의 우리 지도입니다. 백두산에서부터 만주 지역까지 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고 북쪽 경계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중심이기도 하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백두산 쪽은 나중에 나이가 좀 많아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머리가 좀 하얘지면, 백두산이란 말이 하얀 머리 산 아닙니까? 독두, 즉 대머리가 될 때까지도 못 가보았는데 이번 여름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됐을 때 우리말도 잘 못했으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 자유라든지 해방이라든지 그런 말을 새로 배우는데 즉시 배우게 된 단어가 바로 애국가 아니겠습니까? 애국가에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니까 두 번째의 귀절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배운 노래를 생각을 하면서 백두산을 또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백두산이 높이 솟아 길이 지키고 동해물과 황해수 둘러있는 곳, 이런 노래가 있고, 태평양 큰 물기슭 대륙동역에 우뚝 솟은 백두산 민족의 정기, 이런 노래가 있고, 북으로 백두 남으로 한라 우리의 강산은 모두가 산일세, 백두산 보도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동산의 역사 반만년. 가사는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지만은 동쪽을 빼고 서쪽, 북쪽, 남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중국에서는 긴 장자, 신백자 써서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두산이나 압록강, 두만강 하면 우리 선조의 국경을 개척하던 호탕한 정신, 시 같은 게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4군 6진을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영토가 되는 거죠. 4군을 개척하던 최윤덕 장군, 6진을 개척한 사람이 계유정난에 희생된 김종서 장군입니다. 이 지도에 함경북도 끝이 6진이고 그 중강진이 있는 그 아래쪽, 거기가 4군의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국경이 만들어지는 계기죠. 김종서 장군이 이쪽에 나가 있을 때 쓴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아주 대단한 시입니다. 몹시 추운 날 바람 부는 나무, 눈이 내렸는데 거기에 비치는 밝은 달, 그렇게 변방에 섰지만은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큰 칼 짚고 있으니 경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백두산을 언급해가지고 쓴 남이 장군의 시도 생각을 합니다. 백두산성은 마도진이요, 백두산성은 칼을 갈아서 없애버리고, 두만강수는 엄마무라,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서 말려버릴 것이니, 남아 22평국이면 남아가 20살이 되어도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를 대장부라고 할 것이냐. 역시 거창한 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 지역은 단군 고조선에서부터 부여라든지 옥저라든지 말갈이라든지 이런 민족을 극복하며 일어섰던 고구려 그리고 부여, 그러한 고대사는 고대사로 생각하더라도 1910년에 오면서부터 우리 민족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한반도를 피해서 그쪽 압록강 두만강 경계를 넘어서 북방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들이 모여 살면서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서면서 지역이 조선민족 자치구가 됐죠. 중국은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서 조선족 자치구가 만들어졌고, 우리하고 긴밀한 관계가 지금까지 맺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만주할 때 만주는 3개의 성이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은 연영성이고 그 위에 회색이 나는 것은 길림성입니다. 중국어로는 찌린이죠. 이 길림성의 두만강, 압록강 경계, 이 지역이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백두산도 이쪽에서 멀지 않습니다. 위에 노란 거, 이것은 흑룡강성으로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길림성이라고 해도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면적이 18만 평방키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9만 8천 평방키로라고 하면 18만이라고 하면 이것은 배가 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이 지역이 바로 두만강의 북쪽 지역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연해주로 연결되는 지역이고,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다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맡기고 러시아한테 맡기고, 중국이 약화됐을 때 러시아한테 연해주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서 백두산 지역은 1년 중에 요즘 때를 제외하고는 가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는 7월 초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다행히 선선할 정도였고 춥지는 않았습니다. 면적이 장백산 정도 1만 평방킬로미터가 되고 화산 지역이고 눈이 많은 지역이고 야생식물이 2,500종이나 되고 동물도 1,500종이나 된다. 산은 하나지만은 산 하나에 4계절이 있고 십리를 가도 하늘이 다르다. 금방 바뀐다는 거죠. 해가 났다, 구름이 났다.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못 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못 본 사람 천지고,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가도 2번을 천지를 볼까 말까 그래서 백두산이다 하는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처럼 생각하는 천지는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나 되고 평균 깊이가 204m라고 그래요. 가장 깊은 데는 373m나 되고 총 수량이 20.4억 톤이라고 그럽니다. 천지가 있는 것은 해발 2194m,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호수죠. 그래서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 등이 흘러내리죠. 높게도 보고 거룩하게도 보고 만주족이나 조선족이 역시 이 지역에서 발원이 됐다. 이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해서 중국 측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했고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가본 곳은 서쪽과 북쪽입니다. 서쪽에 올라간 모습입니다. 천지의 호수가 보이고 야생화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죠. 높은 곳이라서 그쪽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없습니다. 키 작은 풀만 있고 그 당시엔 다행히 야생화가 피어서 서쪽 올라가는 데는 2,000m쯤까지 버스가 올라가고 거기서부터는 1,400m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입니다. 그 사람들은 파란 말을 씁니다. 언덕이라고. 그래서 북파라고 그러는데 그 북파 지역은 버스가 천지까지 올라갑니다. 서파에서는 사진도 찍고 날씨가 괜찮아서 아주 모습을 잘 보고 했는데 북파는 그대로 S자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가이드 말이 빨리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러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왔더니 벌써 그 사이에 구름이 껴서 결국 보지 못하고 올라온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져온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시고 좀 어처구니 없었죠. 남쪽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남쪽에서 찍은 호수입니다. 남파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명산이라고 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니까 동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갈 수가 없는 땅 아닙니까? 북한이니까. 북한에서 나온 사진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이 찍은 동파죠. 동쪽의 천지의 모습입니다. 아주 호탕하게 찍었죠. 한국의 자연전경 그런 이름으로 영어로다가 외국 사람을 위해서 나온 그 책자의 모습입니다. 장엄하고 역사적이고 중국 사람도 굉장히 명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고 그랬지만은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백두산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옛날에 단군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여러 민족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그 역사적인 문제 이외에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의 혁명 역사 유적지라는 거죠. 김일성이 혁명활동을 했다는 거죠. 백두산 이 지역에는 기념탑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두산 미령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군용 아지트죠. 그 아지트에서 김정일이 났다. 김일성이 시를 썼는데 백두산성 정일봉이 있고 그랬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정일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영맹스럽고 그래서 칭송이 자자했다. 그래서 후계자로 삼는다는 그런 거였죠. 백두산 천지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99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이 천지의 아름다운 모습에 홀딱 반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목욕을 흠뻑했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유적으로 본다면 용정하면 조선족 자치구의 역사유적으로서 또는 그런 민속적인 면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용용자 우물정자인데 그런 그 우물이 있습니다. 연길 그쪽에는 대표적인 조선족의 호텔로서 해란강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해란강 주점, 해란강 호텔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많이 들리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파로 올라가는 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데다가 얼음과 눈이 얼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것은 몸이 불편하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가마가 있습니다. 앞하고 뒤에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가마도 있고 올라가서 그 천지에 가더라도 거기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행 안내자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라고 그러죠. 그냥 뭐 거기 올라서 굉장히 바쁘게들 둘러보기도 하고 자기 사진도 좀 찍고 그 근처에 노랗게 야생화가 피어있고 그런 모습들은 장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북파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래 내려오니까 날씨가 좋아서 장백산 폭포라는 폭포가 있고 온천물이 나오는데 계란을 갖다가 넣으면 삶아진다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만은 북파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백산수를 북파 천지에서 사온 물병입니다. 농심에서 마시는 물을 만든 거죠. 천연 화산 광천수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다. 이 물은 백두산 바로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여러 킬로를 떨어진 이도백화라는 지역에서 취수하는 물을 해방을 맞아서 백두산에 얽힌 여러 가지 생각 우리 민족의 사실 기원이고 지도로 보면 남북의 중심 압록강 두만강이 동서로 흐르고 북쪽으로는 고구려 발해의 땅이고 남쪽으로는 한반도가 있고 천지가 웅장하게 모습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거다. 거길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백두산 물을 마셨는데 오늘은 장백산의 잣을 먹는다. 삼천리에는 금수강산이 있고 5천년의 조국 역사가 빛난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순안공항에서 내리는데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는데 그것이 사실은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노래가 아니라 독립군 용진가였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상무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춘원 이광수의 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동만주 넓은 들을 쳐서 파하고 여진국을 토멸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과 이지론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수 쳐보세. 아주 상무적이고 역사적인 노래를 백두산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요동만두 넓은 뜰을 쳐서 파고 여진국을 소멸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과 이지란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수 쳐보세.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원수도산 무릎 쓰고 나갈 때에 독립구나 용감벽을 더욱 분발해 3천만 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한산로에 외적을 쳐서 파고 청천담수 수백 백만 몰사하옵시 이순신과